자, 여러분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어제 8,000불대 위로 올라온 후에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8,153불,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서 많은 알트코인들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분석에 관한 이야기들 한 대에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번에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조작한 것이다, 날조한 것이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실수라고는 하지만은 대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국제시장과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분들의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이 개판 중에 개판인 나라죠. 베네수엘라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최저임금이 월 2달러까지 하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페트로 탓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퇴역 공무원 및 군인 등 300만 명에게 30달러 상당의 페트로를 지급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마두로 정부가 주장한 페트로 주요 사용법은 빅파고라고 불리는 중앙은행 산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상점에서 생필품과 음식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페트로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정부는 판매자에게 볼리바레를 지급했고, 이 상인들은 볼리바레를 받자마자 바로 달러로 환전하면서 볼리바레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뭐 하나 제대로 흘러가는 게 없는 베네수엘라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고통받는 시민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엔 백마탄 돼지의 왕국 북한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해킹 집단 라자루스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2020년 해킹을 꽤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사이버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가 공개한 리포트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 돼지의 부하들이 텔레그램 인스톨 파일을 조작해가지고 말웨어를 심어가지고 해킹을 진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짜 웹사이트도 만드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그 사이트가 진짜 제대로 된 사이트인지 아닌지 두 번, 세 번 앞으로는 확인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부디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com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com이 거래소를 개장을 했죠. 얘네들도 이제 거래소 토큰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토큰의 이름은 BCE라고 하고요. 이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50만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com이 제일 밀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캐시죠. 그리고 또한 비트메인 역시 이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트메인은 최근에 미국 텍사스에 채굴장 건설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를 철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철회한 이유는 채산성이 악화되었고 또한 운영하는데 비효율성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던 게리 콘,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암호화폐 세계를 맹신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넥스트 빅 싱이다. 그 다음으로 정말 주요해야 할 만한 그런 기술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전 세계 비즈니스 업계와 기관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의 통화적인 측면은 믿지 않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한 혁명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덧붙이게 되는데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나눠서 봐야 된다. 당연히 저는 이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여러 업계 사람들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나누는 것은 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속 터진 만두와 같다, 치즈 없는 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은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크레이그 라이트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SB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110만 개가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튤립 트러스트 1, 이번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는데요. 크레이그 라이트 같은 경우는 튤립 트러스트 3가 있다, 2는 어디 가고 3가 갑자기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의 존재를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튤립 트러스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8개의 키 중에 마지막 키 전달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법원에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법원은 일단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까지 추가적으로 기한을 주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1월 1일 전부 다 풀리면서 마지막 키까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크레이그 라이트, 갑자기 튤립 트러스트 3를
선보이면서 이거 뭐 터미네이터 3도 아니고 말이죠. 자, 아무튼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듣기에 이것은 소문에 불과한데요. 사실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가 묶어놓은 100만 개의 비트코인 개인 키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굉장히 무식한 방법,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켈빈 아이어와 함께 이 개인 키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한 농장에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을 위한 시간 끌기는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기한을 더 달라고 하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소리 땅땅 쳤던 녀석인데요. 슬슬 꼬리를 말고 있죠. 자,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는 12월 5일까지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로 전송된 비트코인이 약 8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그런 수치고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이유로 아무래도 비트맥스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7년 12월 이후에 신규 주소가 1억 2,400만 개가 새로 생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비트코인 지갑 및 계정들이 생성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천히 비트코인에 손을 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자, 대단하죠? 이상으로 인디안 밥 광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투자 리서치 전문 업체 중에 펀드 스트레이트라고 있죠. 사실 이 펀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보다 톰리라는 이름을 떠올리는 게 기억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톰리의 회사죠. 펀드 스트레이트 이야기합니다. 올해 비트코인 투자 수익률은 100% 이상을 기록하게 될 것.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반감기까지 언제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왠지 좀 믿업지가 못하단 말이죠. 이 톰리와 펀드 스트레이트. 자, 아무튼 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니까 의견은 또 들어보는 쪽으로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P모건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출시된 팩트 비트코인 옵션은 거래량, 미결제 약정 규모 모두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 CME 같은 경우 비트코인 옵션이 출시될 경우에 시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지난 며칠간 CME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이 작년 연말 대비 69%나 증가했는데 이는 CME 비트코인 옵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이 CME에 실리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비트코인에 걸려있는 족수의 힘도 강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약간 우려가 됩니다. 자, 한편 CFTC 주간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롱 포지션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 역시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됐으나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위터에서 꽤 유명한 5명의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첫 번째로 오리 선생, 이 비트코인이 7,500불 아래로 떨어지면은 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루크 마틴, 그리고 크립토 벌드, 날아오르는 크립토 파랑새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이 중요 지지선을 돌파를 했고 재시험을 받고 있다. 여기서 지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은 더욱더 좋은 상승이 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죠. 지지받고 점프 가자. 그 다음에 조시 레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제대로 중요한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윌리 우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을 해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라이트코인이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CME 갭이 7,600불대에 있다, 7,600불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을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CME 갭이 높은 데도 하나 더 있었죠. 11,855불에 CME 갭이 하나가 더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메꾸러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47% 상승을 해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봤었던 이 분석가들과도 마찬가지로 이 유비라는 분석가 역시 비트코인이 8,300불대 그리고 8,500불대 테스트하러 올라가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 간다라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11,800불대에 있는 CME 갭 먼저 메꾼 다음에 그냥 바로 떡상 그냥 쭉쭉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드디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점을 높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200일 지수 이동 평균 위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섰다. 지금 현재 7,700불대가 중요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21 그리고 55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려는 듯이 이렇게 확 꺾여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자, 어제부터 계속해서 기분 좋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레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모습 보시면은 역 헤드앤숄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패턴 아직 살아 있고요. 지금 지지받으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 저항선 보시면은 이 운명의 저항선 한 8,340불 정도 8,400불 근방까지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휴일도 없이 달려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인데요. 롱숏 포지션 보게 되면은 비트파이넥스는 90%까지 오히려 롱 포지션이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맥스는 57%, 바이낸스는 42%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해서 주말인데도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저 역시 주말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부디 저희가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 어차피 세력이 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제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건데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께서 봐주시는 한 편 한 편의 광고 덕분에 이 채널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